네, 생성형 인공지능 AI 반도체 붐에 반도체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동맹, 이른바 윈텔 동맹이 부활했고, 인텔은 오랜 라이벌 관계인 ARM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합종 연행의 의미,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인텔이 첫 번째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받는 게 박사님 많이 얘기하셨지만 윈텔 동맹인데 쉽게 말해서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을 보면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수백 개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진나라라 진시황 하나로 통일이 되긴 했지만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많은 이 국가들이 명멸을 했는데요. 그때 무너지느냐 사느냐를 둘러싸고 회사들이 동맹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사성어에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로로 합할 것이냐 세로로 합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 사마천의 사기 분석에 따르면 동맹군에 어떤 동맹에 들어가느냐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다. 바로 지금이 반도체 업계에도 그 춘추 전국 시대의 합종연행 전쟁 이상의 지금 짝짓기 누가 붙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 동맹에서 이탈하면 완전히 태평양의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공포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지금 반도체가 대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은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원조예요. 그렇죠. 미국 반도체도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가 바로 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반도체는요. 인텔이 주도할 당시에는 종합병원처럼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한 회사에서 다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특화가 되면서 패블리스들이라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생산만 해주는 파운드리가 생겨났고 그 파운드리를 만든 사람이 모리스 챙이라고 바로 TSMC의 창업자예요. 그때부터 파운드리가 전성시대를 맞게 되는데 지금은 TSMC가 그 파운드리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를 다 평정을 해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텔이 안 되겠다. 우리도 파운드리 하겠다. 3년 전에 선언을 했고 그 인텔이 만든 최초의 파운드리 공장이 이번에 완공이 됐고 그것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파운드리 서비스 2024 포럼을 개최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왔는데 특히 여기서는 동맹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윈텔 동맹이 가시화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텔이 만드는 파운드리 여기서 AI용 GPU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어디다가 납품하느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로서는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될 거예요. 가장 큰 복병. 박사님 근데 지금 파운드리를 인텔이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계획을 했고 지금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위인 TSMC나 2위인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될 텐데 왜 신생주자인 여기에 맡길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근에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이른바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는데 엔비디아로부터만 공급받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텔에다가 부탁을 해서 인텔 너희들이 좀 만들어. 우리가 독점적으로 살게. 아, 그럼 가격도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훨씬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때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중대 선언을 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GPU 다 독점할 거야. 그래서 메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시대에 적어도 AI를 주도하는 회사가 지금 인텔인데 인텔 입장에서는 GPU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또 인텔로서는 TSMC나 삼성전자에 지는 게 무척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서 과거와 같은 인텔 동맹으로 가겠다. 이 선언이 사실 이번에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겁니다. 1990년대에 인텔 동맹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영광의 이제 동맹이 재현된다.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동맹인 것 같은데. 그럼 인텔은 지금 어쨌든 후발주자잖아요. 차별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인텔이 후발주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파운드리에서는. 인텔이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는 인텔로부터 나왔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생산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생산도 원래 했는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은 그 팹리스의 주문을 받아서 특정 제품만 그 주문형 생산을 해준다 이런 면에서 파운드리가 처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GPU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특히 확실한 공급책이 있다. 자, 지금 이번에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는데 인텔의 1차 계약 업체 명단을 한번 보시면요. 대단한 기업들이 아직 이제 막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인텔에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인텔 파운드리의 1차 고객사를 보면요.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방부, 지멘스, 엔시스, 시놉시스, 케이던스,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엔비디아는 빠진 동맹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로서는 상당히 지금 비상 상황이 됐고 그런 비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좀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윈텔 동맹이라는 게 한마디로 퍼스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윈도우라는 창을 만들었긴데 그게 구동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동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면서 인텔의 반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전용 칩을 생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텔을 생산하는데 인텔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인텔 반도체를 가지고 간 회사들은 반드시 PC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가 장착돼 있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윈도우하고 경쟁을 했던 데가 어디냐? 이게 바로 애플이에요. 원래 퍼스널 컴퓨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게 매킨토시라는 건데요. 매킨토시가 무슨 얘기냐면 애플은 그 상징이 사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어 먹은 사과. 그 스티브 잡스가 히피로 있다가 수년 동안 사과만 먹고 살았거든요. 사과를 먹으면 좋은 생각이 든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매킨토시라는 얘기가 캘리포니아산 사과를 일본산 사과를 부사라고 그러듯이 캘리포니아산 사과를 매킨토시라고 그럽니다. 사과 품종이 매킨토시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킨토시를 움직이기 위한 시스템,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시스템을 애플 스스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그 기술 제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들 좀 개발해달라. 그런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 해놓고 그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복제에다가 그것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가 한평생 윈도우는 애플 도둑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애플은
윈텔 동맹에 살아남기 위해서 IBM과 동맹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완벽하게 이 그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맹인 윈텔이 압도해서 사실상 애플은 퍼스널 컴퓨터에서 눈물의 퇴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다시 이기게 된 것은 스마트폰을 치고 나온 것이죠. 여기에 그런 오랜 어떤 그 싸움의 전쟁이 있는데 그 약 한 30년 동안 반도체 업계를 평정해왔던 윈텔 동맹이 새로 출범했다. 그런데 그 윈텔 동맹 안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점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인텔이 이렇게 또 치고 나가는 거 또 큰 뒷배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뒷배에는 또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겔싱어라는 그 인텔 CEO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어떤 전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기 스스로 반도체 대통령이다. 그리고 취임사부터 바이든 웨이프를 가지고 나와서 들면서 이거 좀 미국으로 돌려오겠다. 그러면서 인텔로 하여금 그 파운드리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인텔 파운드리에 돈을 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반도체 칩스법인 겁니다. 물론 반도체 칩스법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 회사에도 도와주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 걸 보면요. 인텔이 제일 많거든요. 결국 제1차 칩스법의 보조금은 뭐 거의 절대 다수가 인텔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 근데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텔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칩스법의 1호 그러니까 대규모 지원 대상으로 아직 인텔이 포함된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발표 이후에 뭐 딱히 주가가 오르거나 오히려 지금 간밤에도 더 빠졌잖아요. 이 AI 당에서도. 그게 아니 그 주가라는 게 주가는 아주 긴 흐름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주가를 좌우하는 변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윈텔 동맹이 벌써 15년 전에 사라진 동맹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잊혀진 동맹이죠. 이게 과연 얼마만큼 파워풀하게 돌아올 것인가. 그것은 1990년대 윈텔 동맹을 직접 느꼈던 사람들한테는 가슴 깊이 남아있지만은 아직은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그래서 수 있습니다. 시장도 조금 관망하고 있다. 모른다. 모르는 투자가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이야기 좀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를 환호하게 한 주체도 반도체와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엔비디아와 엔비디아가 잘 될수록 환하게 웃는 운명 공동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이 두 회사들도 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특히 어제 주목받은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젠슨왕 CEO의 티핑 포인트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 뭐 생성형 AI가 99도 지나서 100도에 도달해서 끓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투자를 하거나 광고를 집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티핑이라는 게 기울어진다라는 TV 동명사형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기업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도 그 성과가 한날 한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100도가 안 되면 99도에서 물이 안 끓듯이. 계속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공부도 이래 보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후 좌우가 다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별의 순간이 왔다. 이 AI가 그동안 AI가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1960년대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고. 사실 계산기도 뭐 AI 같은 거잖아요.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알파고 바둑 두어서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바둑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과 바둑의 싸움이었는데 세계 최천재가 그 당시에 이미 인공지능한테 졌잖아요. 그때 이미 와 있었는데 그때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가 이제 드디어 폭발했다. 젠슨 황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실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주문 어디서 그 좀 이 GPU 좀 공급해달라, 좀 팔아주세요라고 주문해온 리스트를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뭐 세계 각 곳에서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폭발했다. 자, 인공지능 먹이사슬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자, 그 젠슨 황의 얘기대로 AI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폭발할 텐데 어느 회사가 과연 폭발할 것인가? 모든 AI가 다 같이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먹이사슬 구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위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인공지능 가지고 돈을 버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입니다. 근데 여기는 돈을 버는데 아직도 인공지능으로 직접 돈을 버는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이것은 그 인공지능을 여러 사람이 쓰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걸 연결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중요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SMCI. 이것은 GPU를 갖다 놓고 서버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거기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밤사이에 주가가 저쪽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33%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올트만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올트만은 그 지능을 개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GPU를 설계하는 데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설계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데가 인텔. 그다음에 GPU 설계하는 생산하는 곳에서 HBM 같은 메모리도 필요로 하니까 같이 데려가는데 여기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에서 누가 당장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전망은 있지만 당장에 돈 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GPU 설계라든지 서버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특히 이제 GPU를 설계하는 ARM이나 엔비디아가 왜 돈을 버느냐.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최종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데가 공장을 확대하고 싶은데 당장의 수요 공급에서 GPU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ARM과 오늘 주인공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이고요. 또 GPU가 있어도 그 GPU를 갖다 놓고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가져가도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로 구축을 해야 되는 인공지능 거죠. 서버로 구축한 회사가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예요. SMCI. 그런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반도체 열을 식히는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렇게 서버를 구축하면 반도체가 뜨거운 열이 나서 녹아버리기도 하고 화재도 납니다. 냉각이 중요하군요. 그래서 그 냉각, 저기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연혁에 보면 2020년에 반도체 발열 냉각 기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자, SMCI 하니까 좀 헷갈리는 대목이 SMIC도 있어요. 중국 파운드리가 아닙니까? SMIC? 중국 최대 파운드리예요.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뺏겨가고 있는. 근데 그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게 SMIC인데 이것은 세미컨덕터가 반도체라고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약자인데 지금 AI로서 뜨고 있는 회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회사예요. 다만 이 회사의 오너가 또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에는 젠슨 황, 또 AMD의 리사수 다 대만계 미국이지 않습니까? 찰스 량 저분도 또 그 국립 대만대학 출신의 대만 분이에요. 자, 대만이 왜 국가 경쟁력이 그 작으면서도 중국과 싸우면서도 경쟁력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젠슨 황의 티핑 모먼트를 넘었다는 그 발언, 이것이 세계 반도체 AI 특히 부분에 아주 산업혁명 때 못지않은 폭풍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MIC와 SMCI 이거 이름 헷갈려서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너가 누구냐, 창업주가 누구냐, 기업이 어떻게 가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